혹시 여러분들께서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또는 유명 프로 스포츠 선수이고요, 당연히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텍스 플래닝, 파이낸셜 플래닝을 맡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몇 년 뒤에요, 누군가가 와서 당신 지금 1.5 밀리언 세금을 더 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놓쳐버린 세금, 특히 이 미국과 한국 양쪽에 소득이 발생하는 크로스보더 전문가들이죠. 그런 자산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이 Foreign Tax Credit,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서류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아니에요. 미국 세법만 아는 전문가 또는 한국 세법만 아는 전문가, 한미 양국 세법의 어떤 연결고리를 아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 특히 크로스보더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께서 부담하고 있는 이 세금이요, 정말 최선인지 점검해보는 어떤 방법에 대해 아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12월 6일 토요일 달라스의 교민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달라스 교민들을 위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북토크가 열립니다.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책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무료 상담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달라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서비스 이렇게 하는 그 고객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전문적인 기관, 에이전시라고 하죠. 그 에이전시와 협업기관인 세무 전문가, 파이낸셜 플래닝 전문가, 또 법률 전문가, 이런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겠죠. 뭐 어쨌거나 한국인이다 보니 언어의 문제 또는 문화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뭐 미국 특유의 어떤 시스템에서의 소통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저희하고 연결이 됐었던 거예요. 사실 그 배경은 저희와 같이 일하는 로펌이 있는데, 그 로펌이 마침 이 에이전시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어떤 애로사항들을 알게 돼서 저희하고 이제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저희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저희의 어떤 한국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알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객을 만나서 투임을 했죠. 저희가 늘 하는 일은 새로운 고객을 만나면 그의 과거 히스토리를 검토합니다. 어떤 투자, 어떤 관리, 어떤 뭐 신고를 해왔는지를 본다라는 건데, 몇 년간의 이 세금 신고서를 보는데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요, 미국에서의 어떤 수입 외에도요, 광고 활동, 라이센스 활동, 초상권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요, 이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건데, 이에 대한 어떤 과세, 이런 텍스 플래닝 내지는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세금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더 단순히 얘기하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낼 게 아닌데 라는 그런 걸 저희가 찾았다는 뜻이죠. 앞서 배경도 좀 장황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A씨가 같이 일했던 그 미국 전문 펌이요, 실력이 없는 곳이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같이 일하는 에이전시와 같이 일하는 그런 전문가 회사들이니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실력 없는 곳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뭐였냐면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에이전시이고 미국의 펌들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이들은 미국의 연예인, 미국의 운동선수가 미국에서 번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였었던 거죠. 그러나 이거는 크로스보더잖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예컨대 한국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라던가요, 한국의 이 복잡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던가, 특히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서류에 한글로 적혀있는 가산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 폼으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적혀있는 거는 이게 페널티 텍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페널티라 그러면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 이 성격이 이자 성격의 추가 피라고 하면 또 이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묘한 법률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뭐 하나의 사례일 텐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양국의 또는 여러 나라의 그런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회사들, 그렇지 않은 어떤 전문가들로부터는 그들이 꼭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들이 놓쳤던 핵심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외국 납부세 공제, Foreign Tax Credit이었습니다. 이 제도는요, 사실 대단히 상식적인 제도이긴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이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내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번 소득이건 한국이건 다른 나라건 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모두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굳이 이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입장은, 세법의 입장은 당신이 미국인으로서 어떤 프리빌리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페어 쉐어를 내야 한다는 그런 컨셉이죠. 많은 나라들이 그런 비슷한 성격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있죠. 예컨대 내가 미국인으로서 해외 원천의 소득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 그 해당 국가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주 과세 권한은 그 나라에 있겠지라는 것을 동의하고, 따라서 미국에서 비록 해당 소득을 끌어다가 과세 소득으로 잡지만 만약 그 해당 소득이 해외에서 과세됐다면 그 과세액만큼은 미국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 세금에서 차감해 주겠다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결국 이게 Foreign Tax Credit의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 한국에서는 모든 세금을 빼주는 게 아니거든요. Foreign Tax Credit 양식을 작성하는 그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처럼 어떤 것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해외 정부가 부과한 소득세 성격의 세금인데,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산세 경우를 놓고 봐도 이게 페널티 텍스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에 대해 이건 공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걸 페널티의 성격이 아니라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성격의 fee라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세금의 일부로 인정받아서 공제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수정 신고를 통해서 IRS에 신고했고, 그걸 한 1년여의 감사를 통해 저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그로부터 돌려받게 된 세금이 한 1.5 밀리언이 넘었던 거죠. 뭐 개인 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뭐 이해의 깊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례가요, 이 FTC를 얼마나 더 적용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었던 거고요. IRS를 상대로 이 몇 년치의 세금 보고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수정 신고를 통해 기나긴 싸움을 사실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선례도 없었어요. 배경 면에서는 최고의 회사가 신경 써서 해준 일인데 이게 설마 그렇게나 잘못됐을 리가 있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한 또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겠으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이 수년에 걸친 그런 그 과정 끝에 저희 논리가 받아들여졌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리펀드를 받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결국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 세법만 아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한국의 세법, 그리고 서류, 그리고 그 이면의 문화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적절하게 미국 법에 적용할 수 있는 한미 크로스보더 전문 역량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됐던 거죠. 결국 이 A씨의 한국 관련 서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IRS의 언어로 완벽하게 해석하고 증명하고 이걸 받아들이도록 했었던 거죠. 미국에서요,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여러분들이요, 뭐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쩌면 좀 선입견이죠. 최고라는 어떤 이름값, 빅펌의 이름일 텐데요. 당연히 저도 빅펌에서 여러 해 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갖춘 밸류라던가 그들의 어떤 노하우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값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역시 순진한 생각일 거라고도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빅펌에서도 일하고 또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뭐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건데요. 결국 여러분의 상황이요, 미국, 한국 양쪽에 걸쳐 있다면요, 여러분의 전문가는요, 반드시 이 두 나라의 세법을 모두 꿰뚫고 있어야 한다.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요, 정서, 언어, 문화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도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 A씨가요, 놓쳤던 15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존에 도움을 줬던 이 회사의 어떤 실력 부족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어떤 전문성의 국제 세무라고 하는 한국의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이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빈틈이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도움이 더 필요하거나 저희 JCN 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